안녕하세요. 그럼 인사해 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볼만찬 기자들의 mang 기자입니다. 오늘은 한국 우루과이전 저희가 리뷰를 해볼 텐데요. 저 혼자 해봤자 어차피 제 말에 신뢰를 별로 안 가지기 때문에 K리그에서 전술 분석에 관해서는 내로라 하는 이 지니어스 전경준 감독 저희가 모시고 한번 우루과이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그 최근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간략하게 좀 근황부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한 전남에 좀 4년 가까이 이제 일을 쭉 하다가 그러셨죠? 요즘 한 3, 4개월 쉬면서 네, 잘 쉬고 있고요, 일단.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뭐 피부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좋아하는 책도 좀 보고 네. 아주 시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감독님을 만났는데 일단 그 머리색도 너무 멋있으시지만 안경까지 쓰시니까 이게 뭔가 학자, 교수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볼만찬 영상 항상 못생긴 아저씨 둘이 나와갖고 이렇게 떠들다가 이제 학자 한 분 모신 것 같아서 이 방송 뭔가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희 자료도 이제 감독님께서 직접 새벽에 안 주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런 것까지 한번 자세하게 우루과이전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략하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단 한국 우루과이전 0대 0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뭐 대부분의 뭐 예측 해외 언론도 그렇고 한국이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피파 랭킹도 그렇지만 상대는 이제 월클 선수도 많고 그래서 한국이 조금 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전망이 있었지만 의외로 대등하게 싸웠던 그런 경기였는데 감독님 간략하게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네. 일단 베스트 멤버가 나왔을 때 상대의 전술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수 네. 구성이 굉장히 좋았고 433 형태에서 4231 형태, 442 형태가 아닌 423 형태로 했을 때 미드필드 숫자를 동수해서 조금 수적 위를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네. 선수 구성도 좋았고 포메이션 선택하는 것도 좋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처음에. 그래서 네, 네. 경기를 쭉 보는데 음. 뭐 대등한 게 아니라 뭐 좋은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음. 보면서 우리 선수도 고생 많이 했고 네. 이렇게 경기하고 나중에 끝나고 비겼잖아요. 네네.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루과이 상대로. 네. 네네네네.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너무 첫 경기 굉장히 부담이 많았을 텐데 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음 경기가 더 음. 기대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러시아 월드컵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셨지만 오늘 이제 기성용 선수가 SNS 쓴 걸 보니까 한국이 월드컵에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던 경기가 있을까? 대부분은 좀 수동적이거나 힘든 경기를 했었는데 그 말에도 좀 공감이 되셨나요? 어제 보시면서? 일단 공격하고 수비하는 거에 능동적인 게 사실은 포메이션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겨요. 네네. 그게 숫자적으로 뭐 임의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음. 형태 자체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전 벤투어 전에 이제 감독님들 여러 가지 이제 포메이션을 상대 따라 준비하면서 당연히 준비 시간이 이제 그 전술을 바꿀 때마다 짧아지겠죠. 네. 근데 벤투 감독님이 하실 때 433, 442 이 두 가지 백포를 가지고 숫자를 기정 있는 상태에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뭐 굉장히 유기적으로 되어 있다. 네. 경기를 보면서 야 똑같은 포메이션이지만 발을 선수들 오래 맞춰온 게 저런 효과가 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4년간 저희가 발을 네네네. 맞췄습니다. 네네. 네,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준비 안 된 질문을 좀 던졌었는데 지금부터는 요 준비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된 점부터 지금 여론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굳이 비판을 할 이유는 없고 잘된 점부터 좀 차근차근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감독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일단 수비, 공격, 네. 나중에 뭐 공수 전환, 역습, 음. 뭐 지공, 속공 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우루과이가 잘하는 걸 음. 우리 선수들이 못하게 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었다. 네. 이렇게 큰 틀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일단 압박하는 거하고 네. 내려서서 존에서 기다리면서 상대 볼을 재탈환하는 네.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 우루과이 선수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네. 편하게 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고 음. 당황하는 모습도 사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우루과이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못하게 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인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면 벤투 감독의 컨셉이었을까요? 여기 질문 내용 보면 벤투 감독만의 색깔, 뭐 컨셉 네, 이렇게 음. 조금 질문 내용이 있는데 네. 제가 판단할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포메이션마다의 그 숫자를 집중해 놓는 게 좀 달라요. 네네. 그래서 이 포메이션을 올해 발을 맞춘 게 지금의 컨셉이 나왔다. 이걸 유동적으로 하는 건 오랜 시간 또 발을 맞춰왔다. 아. 이게 조금 더 접근하는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아, 뭐 이 한 경기용 컨셉이 아니라 네네네. 꾸준히 발을 맞춘 효과가 우루과이전에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전방 압박 특히 뭐 후반 20분 이후로는 저희가 자연스럽게 좀 내려서긴 했지만 그 전에 전방 압박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전방 압박을 하기 전 단계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탈압박 형태에서 6명, 5명, 뭐 재성에까지 내려서 7명까지 왔다 이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네네, 전방에 최소한 3명에서 4명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네, 상대가 당겨지면 네, 미드필드가 당겨지지 않으면 공간은 벌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상대는 미드필드까지 같이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짧은 패스도 가지만 롱킥으로 이제 전방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네, 네. 롱킥으로 가면 당겨졌던 미드필드 뒤에 공간으로 세컨볼 잡으러 가는 선수들이 추격을 잘 해주면서 그 볼을 가져오면서 운영을 우리 쪽으로 가져간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형태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루과이 나중에는 물러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편하게 공을 좌우로 트랜지션도 하고 네. 하면서 우리가 준비했던 플레이들이 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본 영상에서는 그렇게 좀. 네. 그러니까 압박을 할 때 보니까 이재성 선수랑 황의조 선수가 둘이 앞에 나와서 이제 4-4 형태도 뛰었던 것 같고 그게 뭔가 딱 준비한 대로 압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가 조금 빌드업, 이 탈압박 빼는 형태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데 네, 우리는 5명, 6명, 7명까지 내려와서 이제 볼을 안전하게 빼면서 네. 여의치 않으면 전방으로 때려서 이제 세컨 볼을 붙는 형식이고 그렇죠. 우루과이 같은 경우는 4명에서 많게는 5명만 가지고 빼요. 2명 모자르네. 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고 네, 뺄 때 보면 사이드백을 양쪽 끝에 잡아놓고 네. 홀딩 미드필드까지 밑으로 떨어뜨렸다 붙었다 이걸 유동적으로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이드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성이 공격형 미드필드가 떨어질 이유가 없죠. 네,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따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만 네. 내 앞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서 압박 속도를 더 낼 수 있었다.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감독님 수비 형태는 좀 어떠셨어요? 저희가 사실 무실점은 전 굉장히 큰 성과로 보고 있거든요. 형태 좀 어떠셨는지. 수비하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이 한두 차례 나오긴 했는데 네. 뭐 후반전에 또 그것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볼을 상대 높은 지역에서 빼서 제자 탈환을 해서 공격하는 방식이 제일 좋고 네, 네. 그게 되지 않는다면 공간을 줄여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압박의 속도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뭐 어저께 전반 끝나고 느낀 느낌이 오버워크하지 않았나 이대로 가면 후반전에 뛸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걱정을 제가 많이 했어요. 특히 그 나상호 선수 표정 보면 후반 10분 되면 지치겠는데 싶었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사실 후반 35분 40분 네. 급격하게 체력 떨어지는 게 보였고 우리 이제 조기성 선수, 네. 손준호 선수, 이강인. 이강인 선수 뭐 들어가면서 포메이션을 4-3-3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이제 포메이션도 3-3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4-3-3. 위쪽에 누르는 것보다 네. 뒤쪽으로 이제 주저앉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이제 발생을 한 건데 음. 압박을 하고 우리 존에서 지키는 것들을 구분을 굉장히 잘했어요. 음. 수준 높은 축구를 보여줬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 상황에 딱 맞는 플레이였다. 네,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뭐 한두 번 미스 말고는 네. 거의 뭐 굉장히 잘한 수준 높은 경기였다 이렇게. 그 제가 감독이었으면 흐름이 괜찮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계속 야 좀만 더 뛰어 전방 압박 계속해 그래서 골을 노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후반전엔 저희가 오히려 우루과이를 조금 더 말리게 했다는 느낌 저도 좀 받았거든요. 그런 거죠. 네. 그게 포메이션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전방에 네. 2명이었다가 조기성 1명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손준호 같은 선수들이 가끔 한번 나와서 누르긴 했는데 계속 딸려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포메이션으로 돌아가면 앞쪽 숫자는 무조건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정호영 선수 가운데 홀딩 하나 놓고 음. 양쪽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압박보다는 들어온 볼을 막아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이제 그 경기를 저희가 프리뷰를 하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우루과이 뭐 벤탄쿠르, 발베르데, 베시노
이런 최고의 그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중원은 사실상 우루과이한테 내주고 우리가 중원 싸움은 피해야 된다 되도록이면 뭐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중원에서 우리가 앞섰다. 뭐 박지성 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독님? 개인 능력 차는 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네네. 경기 운영하면서 숫자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음, 공간을 주는 상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또 볼을 잡기 전에 압박이 가해진다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그런 네. 것들을 예상 외로 더 잘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재성,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와, 이 선수들이 정말 이 레벨에서 통하는구나 이런 걸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기본적인 경기 운영의 컨셉이 네, 상대를 계속 어렵게 할 수 있는 형태였어요. 계속 뭉쳐 다니고 있었고 네, 그 틀 안에서 상대를 받아내면서 밀어내는 거하고 밀어내면서 위쪽에서 어렵게 하는 거하고 그 형태가 계속 음, 유지됐기 때문에 네, 상대는 계속 어려운 상태였다. 음, 계속 당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네. 상대가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미드필더의 포진에 있지만 음, 쉽게 볼을 차지 못했다. 네. 이게 이제 그쪽 팀을 어렵게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황인범 선수라던가 뭐 이재성 선수가 탈압박도 되고 좌우 그 전환 패스도 잘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의외로 좀 공격 찬스도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나 영상을 하나 보고 갈 거는 전반 33분 장면입니다. 황의조 선수가 골대위로 살짝 넘긴 그런 네네네. 슈팅 장면인데요. 요거 좀 보면서 감독님과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측면으로 볼을 빼죠. 그래서 김문환 선수가 앞에 있는 나성호 선수에게 그리고 나성호 선수가 다시 김문환 선수에게 리턴 패스를 하고 김문환이 가운데로 여기 정우영 선수 여기서 멈칫한 다음에 김문환 선수에게 연결하고 다시 횡패스 논스톱 슛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부드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형태도 우리가 지금 4명이거든요. 아, 4명이 지금 탈압박에서 이제 빌드업 상대가 이제 하프라인 밑으로 다 떨어진 상태고요. 예,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탈압박 형태에서 지금은 이제 역압박 형태 그러니까 역습 차단 형태로 포메이션을 바꾸면서 이제 상대를 눌러야 돼요. 네, 누르는 형태가 이제 시작이 됐고 네, 자기 포지션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윙포드 들어와 있고 스트라이커 의조 자리에 들어와 있고 네. 그 밑에 재성이 그대로 다 자기 포지션에 오. 있죠. 갑자기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 네, 4-2-3-1 형태 자체가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루과이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딱 봐도. 네. 가죠. 네, 자, 이 형태에서 사이드백 김문환 김문환. 선수가 앞쪽에 이제 나상호. 나상훈 네. 선수에게 연결을 했고 네, 자 여기에서 그 뒤로 볼이 넘어가 뒤로 다시 정우영 선수한테 볼이 왔을 때 네, 프로 해볼게요. 네, 자 썹. 자 벌써 전방에는 3명 저쪽 측면에도 이제 진수까지 저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이 형태에서 제가 욕심을 낸다면 미드필더 하나 황인범 선수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여기까지요? 네, 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 다 몰려 있기 때문에 네, 뒤에 홀딩 미드필더 정우영, 네. 센터백 민재, 센터백 김영권. 영건 이 네. 정도만 남아 있어도 음. 역습 차단 형태는 가능하거든요. 아. 그럼 상대는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마지막 선에 3명을 막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알고도 막기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숫자를 저기다 더 밀어넣을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네. 그러니까 이 형태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보고 준 게 아니라 그냥 문전에다가 그냥 우겨 넣듯이 강하게 그냥 때린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뒤로 한 번만 살짝 와볼게요. 네. 나상호 선수가, 선수가 끌어가 줍니다, 수비를. 네. 앞쪽으로 잘라 먹으려고 간 거예요. 네, 네. 자기 길대로 간 거예요, 그냥. 네. 근데 앞에 수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쵸. 안 따라가면 타치하면 그냥 실점이니까. 네, 두 명이. 그러니까 의조가 저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화면상으로 보기에는 우루과이 수비가 왜 못 막나 하지만 그 지금 평면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안 보일 거거든요. 우루과이 수비가. 네네. 네.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가 더 깊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그럼 뒤쪽에 있는 저 선수가 누구죠? 재성인가요? 이재성 선수입니다. 아 지금 흥민이가 지금 밑에 내려와 있고. 네, 여기가 손흥민 선수, 김진수. 그렇게 되면 그 이재성 선수한테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황의조가 밀고 들어갔다면 또 차선가 났을 거예요. 아. 뒤로 넘어가게 되면 네. 뒤쪽에 김진수 선수한테 또 찬스가 났을 거고. 아.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네. 자연스럽게 상대가 막기 어려운 형태가 됐고 네. 황의조 선수한테 굉장히 좋은 찬스가 왔다. 아. 근데 이거를 이제 뭐 탈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장면들을 네. 상대가 이렇게 눌리키는 수비가 많잖아요. 우리도 많고. 네. 그러면 그냥 공격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지금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축구 이거 빌드업 소유 점유하는 게 사실 득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렇게 형태를 만들어내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져. 아, 여러분 이거 BBC MOTD 아닙니다 지금. 아, 저 소름 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게 하나하나 보니까 아까도 감독님께서 처음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패스할 때 그 몇 명 있는지를 체크를 했을 때는 없어요. 한국 선수가. 이걸로 뭘 되겠어? 뺏기거니 아마 싶었는데 어느 순간에 공을 한번 주고받다 보니까 숫자 싸움도 밀리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그 김문환 선수가 크로스 할 때는 선택지가 생각보다 많았다, 그죠? 근데 뭐 물론 여기 황인범이든 미드필더 한 명 더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네. 아 요렇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런 형태의 공격 작업이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나왔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전반에 이제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네네네네. 접어서 때린 것도 네네네네. 그 개인 기량에 의한 그렇죠. 거고 예, 예, 예. 후반에 손흥민 빗나간 슈팅도 골키퍼 실수에 의했던 거고 네네네네. 이런 장면이 아마 우루과이가 근데 수비가 조금 워낙 남미에서도 강한 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네. 그 우루과이 수비도 보면 네. 공격 양쪽 윙포드 음. 그다음에 그 최전방 수아레즈 이쪽에 있는 선수들은 네. 수아레즈는 거의 내려가지 않아요. 아, 거기 안 뛰었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윙포드 선수들은 음. 수비 가담은 개인 능력에 맡기는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볼을 뺏었을 때 역습하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엄청 적극적이에요. 네. 저희가 볼을 뺏겼을 때 역습을 당하는 상황이 사실 그런 상황들에서 한 2번 발생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조 선수의 특징 그리고 나머지 7명을 가지고 수비를 하는데 그 7명으로 촘촘히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형태를 만드는.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형태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득점할 수 있는 기회는 네. 더 많아질 거예요. 아. 결과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네. 이런 형태가 가나에서 한 두세 번만 나와도 황희조 선수가 그렇죠. 2번 놓치진 않겠죠. 네네. 네. 그런 형태가 나오면 쉽게 설명드리면 네. 가나는 사실 슈팅 2번에 2골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2골을 넣었지만 가나하고는 달라요. 지금 형태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 이제 득점이 이제 나왔던 거고 가나는 뻥 차서 그냥 개인 능력에 의해서 그렇죠, 골 그렇죠. 딱 때려놓고 끝난 거거든요. 우당탕탕이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선수 개인 능력에 그 상황에 그게 발생을 한 거고 이거는 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네. 가미를 하면 우리가 한두 번 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고 만들어냈다면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이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근데 일본 비교하셨는데 일본의 그 두 번째 골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이 아사노 타쿠마의 스피드에 의한 골이라고 봤는데 그게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전방으로 한 번에 가서 개인 능력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네. 지금처럼 우리가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같이 가미를 해서 해야 돼요. 아. 근데 가나처럼 네. 그런 거에만 의존해서 축구를 하면 네. 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이게 갭이 심하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흐름에 따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알겠어요, 알겠어요. 야, 확 와닿습니다. 일단 가장 아쉬운 장면, 전반 33분 장면을 봤고요. 이제 너무 저희가 뭐 칭찬만 왜냐면 또 한편으로 따졌을 때는 감독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많은 분들이 네네네, 생각을 하시고 맞아요. 있고 네, 그 말은 못 이겼다는 건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다. 그 네네. 보완점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영상 켠 김에 감독님 영상부터 먼저 이제 순서를 그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분 장면입니다.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간 중간에 나왔던 그런 이건 수비 우리 이제 역습 네. 상대 상황인데요? 롱킥 상대 롱킥에 지금 왜냐면 이 전까지 뭐 상황 뭐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루과이가 사실 공격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본인들도 컨셉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좀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는데 그 전에 이제 수아레스 베시노 역습 상황 이후로부터 뭔가 감을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앞에 황의조 선수하고 이재동 선수 그 홀딩 미드필드가 지금 사이에 껴 있거든요. 네네. 벤타크로 선수가 지금 이재동 선수 사이에 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럼 기본 수비 시작을 수비형 미드필드 앞에서 했으면 네. 저쪽에서 상대가 차기 전에 우리 음. 최전방 라인이 네. 나가게 되면 네. 미드필드는 그만큼 나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럼 센터백도 그만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갭이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상대 홀딩 미드필드 앞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거기서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미드필드하고 여기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우리는 지금 네. 전방 압박을 할 수 없는 형태예요. 네. 이제 앞쪽에서 압박이 안 돼서 이제 존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상대를 끌어들이는 상황이거든요. 아, 네네. 끌어들이는 상황. 네네네네. 공을 돌립니다. 우루과이는. 네네네네. 네. 고딘.
잡아서 벤탄쿠르에게 주고 네네네. 벤탄쿠르가 다시 히메네스 선수에게. 근데 히메네스가 시선이 이미 전방으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킥 못하게 압박을 일단 여기서 해줘야 돼요. 아, 황의조 근데 선수. 저기서 압박이 풀렸어요. 네, 그럼 뒷 선수들은 네. 볼이 이제 넘어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차기 전에 벌써 저거는 선수라면 다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네, 예측을 네. 할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라인을 올려서 아예 상대를 다 빼낸 상태에서 킥을 할 때 떨어지든지 그냥 그 상태에서 상대가 사이에 꼽혀 있다가 네, 중간으로 이제 침투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후반전에는 저런 장면은 이제 싹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요 장면 하나 때문에 저희가 실점하고 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한번 네, 볼게요. 네, 쭉 날아가서 네네. 아 이게 젖볼 하나에 그냥 11명이 다 그냥 그렇죠. 한 번에 벗겨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흔히 그 말하는 저게 네, 전방 압박할 때 하고 네, 존에서 기다릴 때 내 네, 앞에 있는 사람이 패스킥을 편하게 못하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저렇게 나갈 거면 안 나가는 게 난 사실 더 맞다고 봐요. 아. 더 기다려야 돼요. 그 뒤에서 더 기다려서 저 뒷공간을 완전히 더 죽이고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럼 볼이 조금만 길면 저건 다 골키퍼 볼로 다 그쵸.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요 선택이 조금 앞쪽하고 뒤쪽이 조금 네. 조금 아쉬웠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예. 아 근데 킥도 확실히 좀 정확했던 것도 맞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볼이 날아가지 않은 오른쪽 측면으로 날아갔어도 네. 저쪽에서도 또 찬스가 날 수 있어요. 김진수 뒤쪽으로. 예, 김진수 네. 뒤쪽으로도. 네. 그러니까 백포가 42m 박스 안쪽에서 네. 먼저 떨어지고 먼저 올라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킥 한 방에 사실 네.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네. 앞쪽에서 누를 수 없다면 네. 아예 공간을 더 축소하게 만들어서 상대를 더 밀어내든지 밀어낸 상대가 나보다 네. 먼저 침투하지 못하게 네. 먼저 예측하고 떨어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에 좀 뭔가 힌트가 있는 게 무조건 뭐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야 앞에서 왜 압박 안 했어라고 이 선수를 이제 공격수를 남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못 누를 거면 여기서 뭔가를 좀 만졌어야 된다, 그죠? 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명상 가볼게요. 네. 그 말씀에 제가 또 네. 스톱. 지금 여기 황의조 선수거든요. 볼에 네, 지금 가는 네. 선수가 그럼 영상 조금만 더 뒤로 가볼게요. 네. 스톱. 자, 압박이 가능해요, 안 가능? 멀어요. 뭡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 선수가 패스킥을 못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그- 라인을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네, 공간이 한 10m씩 빕니다. 네, 저거는 아무리 예측을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거는 가는 것보다 네. 공간을 지키면서 볼 네. 한쪽으로 몰고 들어가면서 네.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로 감독님 그 2분 뒤 장면 이것도 네네. 비슷합니다. 아까 네, 이제 비슷한 장면이에요. 김진수 선수 쪽을 아마 이용했던 장면을 기억하는데요. 지금 게 진수 거고 네. 조금 뒤에 이제 영건이. 김영건 맞아요. 네, 맞아요. 요거는 이제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것도 비슷한 진수 거구나. 비슷한 위치에서 이제 또 똑같은 선수입니다. 히메네스. 네. 지금도 똑같이 거리가 좀 있어서 예, 보고 때립니다. 이제 예. 히메네스가 보고 때립니다. 이게 아까 감독님께서 말했던 예, 김진수를 예, 맞아요. 활용한 이것 역시도 정말 저는 오히려 이거 실점이다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이게. 뒤로 한 번만 더. 예. 김진수 선수가 지금 저쪽 측면 수비를 보고 체크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고 있네요. 네, 조금 더 안쪽에서 예. 제가 말씀드린 42m가 예. 박스 안쪽에서 42m를 말해요. 네네네. 그 안에 들어와 있었으면 40m. 저건 저 뒷공간을 저렇게 허용하지 않죠. 예. 그리고 그 박스 오른쪽 왼쪽 보통 15m 안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5m 안쪽은 예측만 빨리 하면 다시 또 압박을 갈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저렇게 수비 쪽 공격 쪽에 먼저 저렇게 붙어 있으면 네. 뭐 공격 가담은 조금 빠를 수 있지만 뒷공간을 저렇게 허용할 수 있어요. 예, 한번 보시죠. 그냥 네. 이거는 뭐 김진수가 아무리 빨라도 네, 맞아요. 저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거 한 방에 그냥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의 깨알 수비가 나오네요. 네네. 누네스가 슈팅 못하게 몸으로 수비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와, 이 두 차례 이제 롱 패스에 의한 우루과이가 찬스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33분 상황 그런 형태로 공격을 했다면 우루과이는 이런 형태로 네네. 계속해서 공략을 했지만 이제 통하지 않았다. 근데 통하지 않은 이유 중에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수아레스 선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지 그 코멘트를 보니까 뒷공간 침투하기를 거부했다. 뛰기를 싫어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좀 노세화가 된 팀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감독님 그 좀 안 좋았던 점, 좀 보완할 점이 좀 있으셨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한국이? 공격 작업할 때의 형태 아까 말씀드렸고 예, 지금 수비할 때 압박할 때와 기다릴 때 음,
볼 가까이에 있는 선수가 압박이 안 되는데 네. 무리한 압박을 요구하면서 뒷공간 지금 허용하는 거. 네. 김진수 선수 쪽하고 김문환 선수 쪽하고 네. 역습 차단 형태가 미처 구축되지 않았는데 공격 가담 중에 아니면 공격 가담하면서 볼을 빼앗겨서 다시 역습당하는 상황들이 몇 장면 있어요. 아, 네네. 그거는 조금 지켜보면서 음.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음.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뭐 그런 한두 장면 빼놓고는 뭐 다른 건 뭐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장면이 아니고 너무 잘한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많죠. 네. 아, 요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어머님? 그 고딘이 골대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세트 피스 네네네. 항상 저희 뭐 큰 대회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그 얘기가 세트 피스 조심해라. 근데 진짜 이제 골대 맞을 때는 네. 이 코너 수비를 할 때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감독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네. 존하고 맨투맨을 이렇게 혼합해서 쓰거든요. 네, 네, 네. 그 이유는 존은 공간을 막을 수 있지만 그 공간에 선수를 브로킹 치면서 더블로 들어오는 상황들이 생기고 모든 선수를 큰 선수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위험 지역에 큰 선수를 세우지만 조금 덜 위험하다는 좀 작은 선수를 세워야 될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전체 존으로 저렇게 가버리면 네. 큰 선수들을 작은 선수 앞에 붙이는 팀들이 있어요. 큰 선수를 고의적으로. 잡아서. 네, 네. 그 선수를 막기 위해서 옵션을 하나 걸고 가는 게 이제 브루킹 친다는 게 뭐냐면 내 앞 선수를 다른 사람이 막고 네. 뒤에 후리 선수를 하나 맞는다는 얘기인데 음. 고딘 선수가 헤딩할 때 골대 맞을 때 뭐 브로킹까지는 없었어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작은 선수한테 붙어서 킥이 정확하게 그쪽으로 날라온다면 날라와서 헤딩도 했고요. 이거는 작은 선수가 고딘 선수를 이길 수가 없죠. 맞으면 제대로 맞으면 그냥 실점인 상황이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존 수비의 단점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이에요. 블로킹. 그래서 대부분의 감독들이 존하고 맨투맨을 혼합해서 쓰는 이유가 네. 특정 선수 타겟 선수는 한두 명 맨투맨으로 주고 네. 그 선수가 헤딩하지 못하게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위험 지역을 먼저 막는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장면 말고도 코너킥 수비는 전부 다 존으로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좋다 나쁘다는 뭐 감독의 그 사람의 판단에서 하겠지만 네. 고딘 선수처럼 저렇게 그 일부러 작은 선수 옆에 붙어서 킥만 정확하게 간다면 어려운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조금 되더라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요. 약간 뭐 미스가 좀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마크맨도 그렇고. 예. 마크가 없어요. 그냥 없어요? 다 존이에요. 다 존이에요. 저 앞에 두 명도 다 존이에요. 이재성과 나상호 선수도 존이에요. 그러네요. 네, 전부 다 존이에요. 야. 감독님께 말씀하시고 보니까 또 네. 뒤에 큰 블럭 뒤쪽에다 때리죠. 그러니까 미드필드가 싸워야 되는데 네. 미드필드가 고딘 선수한테 신체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고딘 선수가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진짜 딱 감독님 얘기하고 보니까 못 뛰네요. 못 뛰었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뭐 저거는 확률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렇게 때리고 들어오면. 지금 거의 아마도 이재성 선수 쪽에서 이제 고딘 선수가 점프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거는 이거 위험했다, 그죠, 감독님? 네네네. 네. 근데 그 다음 세트 피스에서도 이런 어떤 존 수비의 형태, 어떤 약점이 좀 네네네. 드러났다. 네. 일단 킥이 정확하고 타겟 네. 선수가 정확하면 존 네. 수비 서는 팀도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존하고 맨투맨이 조금 혼합이 되면 저런 특정적인 선수들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저거 한 방이 이제 저희가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이 월드컵 저 한 골로 굉장히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 될까봐 네. 높아지면서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근데 아까 장면은 좀 상징적인 게 김민재 뭐 이렇게 큰 선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저렇게 그 선수들이 서 있는 존을 벗어나서 벗어- 때려버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걔네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김민재 쪽으로 차면 우리가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뒤쪽을 좀 이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했던 것 같은데 딱 맞춤형 어떤 세트피스를 우루과이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도 뭐 살리수 이런 선수들은 키가 190 넘습니다. 포르투갈도 이제 호날두 어제 보니까 골대만큼 뛰더라고요. 아직도 점프하니까. 그런 이제 세트피스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감독님? 네. 비율을 따졌을 때는 제가 안 된 거 계속 얘기했다가는 안 되길 바라는 마음처럼 보일까봐. 네. 그리고 네. 안 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보완했으면 우리가 비기는 걸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확률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리고 네 사우디 일본 이긴 다음에 경기를 해서 왠지 선수들도 좀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뭐 이겨야지 뭔가 이긴 것 같고 비겨도 뭔가 진 것 같은 느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막상 또 우루과이랑 해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막 그 평가를 했던 것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만 더 보완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 좀 내보면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처음에는 간략 총평을 했다면 이렇게 또 영상 분석까지 한 다음에 감독님께서 좀 느끼신 점을 뭐 약간 뭐 한 줄 평식으로 좀 해보신다면 네, 저희가 그 탈압박 형태에서 상대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네, 탈압박은 기본적으로 킥 옵션이 동반된 패스 형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게 이제 킥 옵션이 동반되지 않은 패스 형태를 유지하면 숫자적인 걸 이제 압박을 당해버리면 중간에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한 방 이제 실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킥 옵션을 동반한 패스 형태를 갖추는데 굉장히 잘 갖췄어요. 숫자도 충분했고. 숫자, 네, 네.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제 전방으로 킥을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세컨볼을 잡고 연결하는 것도 있었지만 잃어버리는 볼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첫 경기의 부담감, 월드컵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선수들이 조금 두려워했나 아니면 조금 뭐 안전하게 조금 더 뭐 이렇게 선택을 했나 이런 저는 그 현장에 있어봤기 때문에 네, 그 중압감을 알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수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첫 경기를 잘 진행을 했으니까 네, 다음 경기는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패스와 킥을 우리가 형태에 갖춰진 상태라면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예, 그래서 우리가 전방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그 황의조 선수 슈팅했던 그 형태를 만들려면 네, 킥보다는 사실은 이게 숫자를 채워 들어가는 기본 숫자에도 더 채워 갖고 들어가는 형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그 형태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두 장면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게 좀 됐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요, 저는 이제 축구로만 봤는데 이 바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형태, 숫자 싸움 얘기하실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정말 그러네. 뭔가 바둑도 쌓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오니까 그런 형태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뭐 많은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끝까지 안 썼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막바지 한번 뽑았다가 근데 월드컵 첫 경기부터 이제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기용해갖고 생각보다 원래 했던 대로 잘했던 것 같은데 감독님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이강인 선수, 뭐 손준호 선수, 또 이규성 선수, 조규성, 네네. 조규성 네. 선수 죄송합니다. 네. 그 앞에 이제 베스트를 뛰었던 선수들 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강인이 같은 경우는 뭐 그 선발이 안 된다 하고 게임도 못 뛰고 하다가 지금 들어가서 이제 첫 경기부터 뛰었는데 네. 뭐 얼마나 뛰고 싶겠어요. 얼마나 뭐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래서 첫 경기도 너무 무난하게 잘했고 다음 경기 조금 더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네. 뭐 조금 주어지더라도 첫 경기보다 훨씬 더 이강인 선수 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술이 워낙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리가 믿고 보면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수 들어가면은 좀 달라지나요 팀이? 뭐 수비 항상 논란이 수비 안 한다잖아요. 네.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어. 많이 달라졌고 네. 잘하고 못하고의 기준이 사실 의지인데 이게 선수 성향이거든요. 그걸 하루아침에 사실 바꾸기는 굉장히 힘들고 네. 이강인 선수의 특징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190분을 다 못 쓰면 시간을 쪼개서 써도 돼요. 네. 쪼개서 써서 시간을 늘려줘서 나중에 이강인 선수가 그걸 인지하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훨씬 더 무섭고 좋은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믿고 더 기용을 하면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벤투 감독이 여기까지 내다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월드컵 예선을 안 썼다고 이강인을 끝까지 안 쓰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근데 최종에서 막바지쯤에 이강인 선수가 폼이 좋았잖아요. 소속팀에서. 그러니까 이 월드컵까지 생각을 했을 때 본선에 이강인을 이렇게 한번 쓸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한번 소집을 해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거기까지 다 생각이 있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난 러시아 때 감독님 경험하셨지만 그때는 사우디가 첫 경기에서 개최국 러시아한테 0대5로 패하고
예, 그리고 한국도 뭐 안타깝지만 카자흐 기작 전에는 좀 힘든 경기를 했었고 전체적으로 아시아가 부진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죠? 이 이유가 실력이 갭이 좁혀진 건지 세계와의 아니면 어쩌다 한번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감독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음, 저희 경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는 준비한 4년 동안 준비한 것을 경기장에서 100분 발휘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경기 운영했을 때 상대가 당하고 어려웠던 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거든요. 한국을 상대로 우리는 우리 축구를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되니까 네, 굉장히 당황했던 거고 음, 그 당황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잘 보여줬던 것 같고 일본도 뭐 기본적으로 기술이 좋고 걔네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네, 보면 독일의 흡사한 축구를 비슷하게 하면서도 되게 세밀하게 해요. 그래서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하고 네, 첫 경기가 어디였죠? 사우디, 아, 네, 네, 사우디는 첫 골 실점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업사이드 뭐 두 번 세 번 당하면서 계속 실점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실점이 없었다면 아마 사우디는 똑같이 경기 운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 극단적으로 올려서 앞쪽에서 본인들이 해기 시작한 게 사실 실점 때문에 그렇게 그 상황이 연출이 된 건데 네, 갑자기 아시아가 잘해주고 저쪽이 못해졌다 이 기준이 아니라 저는 접근 방법이라고 봐요. 접근 방법이라고 보고 네, 우리가 발을 맞춘 걸 잘 해내면 네, 또 그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안 나오면 그에 대한 또 보완해서 하면 되는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고 예, 그 기준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나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아 유럽을 나누지 말고 그 팀의 접근 방법이 네, 좋았다. 네, 그거 그랬던 좀 것 공감됩니다. 같아요. 예.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계속 준비했으니까 전방 압박도 준비를 했고 일본은 워낙 뭐 형태가 잘 갖춰진 팀이니까 그 팀별로 봤을 때는 그 충분히 선전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감독님과 이제 방송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루과이전까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확실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교수님과 대담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감독님께서 이게 책자를 자꾸 넘기시는 거는 혹시 못한 말이 있을까? 아니요. 저야 뭐 네.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네. 내가 조금 선수들한테 뭐 이제 우리가 방송하는 게 볼지 안 볼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또 누구보다도 16강 또 8강 네, 이렇게 가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네, 조금 더 그 선수들한테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음. 뭐 방송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던 거고 네.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너무 어렵게 가고 이게 재미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그 현실적으로 네.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또 이걸 조금 말씀드렸을 때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네네. 이런 걸좀 생각을 좀 했는데 네.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 감독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저부터 설득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독자들 수준이 비슷합니다. 제가 뭐 축구 기자라고 해도 저도 다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정리하는 직업이고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이제 바둑 딱 말씀드렸죠. 바둑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리고 아까 영상을 딱딱딱 끊었을 땐 저희가 지금 BBC 스튜디오 온 것 같은 느낌, MOTD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요걸 이제 편집해서 잘 만들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한번 해보면 가나전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나 그리고 포르투갈전까지 감독님과 계속해서 이제 분석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은 두 경기도 한국 대표팀이 선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